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얼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예, 오늘 첫 번째 이슈는 LH 사태 특수본의 시간입니다. 어제 그 LH 임직원 그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단 1차 발표가 이제 나왔어요. 예. 국토부 공무원과 또 LH 직원 약 15,000명을 전수조사를 했는데 3기 그 신도시와 관련해 토지를 소유한 LH 직원 20명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뭐 처음 조사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는 뭐 정말 요란했는데 막상 뭐 뚜껑을 열어보니까 좀 실망스러운 그런 느낌이 드는데 좀 어떻습니까? 예, 처음 뭐 조사 시작할 때는 패가 망신을 시키겠다. 뭐 이런 말까지 나왔으니까 기대가 컸는데요. 사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것도 20명이 아닌 게 7명입니다. 최초 이 사건을 공론화했던 이 민병가 참여연대가 LH 직원 13명의 투기 의혹을 이미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번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에서는 7명 추가로 발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고작 7명 더 찾아냈다는 건데 좀 황당한데 이 좀 문제가 뭘까요? 예, 일단 이번 조사의 주체가 국토부도 들어가 있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이전에 LH 사장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번에 뭐 발견된 20명 중에서도 19명이 변창흠 장관이 이제 사장인 시절에 이제는 그때 이제 투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투기 의혹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셀프 조사라는 비판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 정부 합동 수사단은 그 강제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토부와 LH의 직원 중인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이제 거래 여부를 대조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거고요. 물론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조차도 불가능합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배우자와 직계 좀비속 간의 이제는 뭐 직계 좀비속들의 이제는 친족 간의 거래나 혹은 제3자 명의를 이용한 이제 차명 투기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조사가 아예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입니다. 자, 이제 뭐 그 경찰의 어깨가 무거워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번 사태의 핵심이 이제 차명 투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이미 770명 규모의 이제는 특별수사본부, 특수분을 이미 출범을 했는데요. 앞으로 LH 직원뿐만이 아니라 공무원, 공공기관 그리고 각 지역 지자체 등 이제는 전방위 수사로 통해 이제는 사건의 실체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특히 기존에는 1기, 2기 신도시와 관련된 투기에 대해서는 이 검찰이 수사를 주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상당한 수사 노하우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그 역할을 경찰이 맡게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런 대형 사건 검찰이 처리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그렇다 보니까 경찰로서는 이번 수사에 조직의 명운을 걸고 어떻게든 이제 경찰의 능력을 보이겠다. 그런 이제는 입장입니다. 물론 검찰과 경찰이 이제는 수사기관 실무 협의회를 이제는 만들어서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지만 일단 경찰이 검찰의 수사 지휘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는 이제 첫 대형 사건인 만큼 그 결과를 계속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어제 하나 또 이제 조사가 또 나온 게요. SH공사와 청와대가 자체 조사 결과를 냈는데요. 의혹을 받는 직원이 없다라는 이제 결과, 그래서 0명이다라는 결과를 냈고요. 특히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비서관급 인사와 그 직계 가족까지 해서 368명에 대한 조사 결과 0명이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좀 더 조사를 해야 되는 게 행정관까지 하면 한 3,000명 정도, 3,500명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이제 2차 조사를 하겠다고 하니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청와대나 SH공사까지 포함해서 특수분이 이제 본격적인 좀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뭐 계속 또 저희가 또 뉴스를 다뤄야겠군요. 예.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다음 이슈는 누가 여성을 비하한 건가입니다. 자, 정치권의 때 아닌 여성 비하 논쟁이 일고 있는데요. 시작은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그 지난 8일에 그 여성의 날 행사에서 고 박원순 전 시장 그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게 사과하면서부터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이전에 한번 다뤘는데요. 박영선 후보가 이제는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에게 처음 사과를 했습니다. 후보로 이제 선출된 후에요. 그런데 특히 이번 사과를 두고 이제 진정성 문제가 뭐
언급이 됐는데요. 우선 사과를 하게 된 경위를 보면은 지금 이제 단일화 과정 중인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가 이 성추행 사건에도 불구하고 박 전 시장의 공이 많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제 박영선 후보에게도 입장 표명을 요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박영선 후보가 당을 대표해 사과한다는 입장이 나온 건데 이 결국 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의식해 마지못해 사과한 거 아니냐, 진정성이 없다라는 이런 비판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같은 날 이제 범야권 서울시장 후보 중 한 명이죠.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이제 후보가 박영선 후보의 사과를 두고 양심이 있다면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부른 남인순, 진선미, 고민정 이 세 의원을 캠프에서 쫓아내라 라면서 이제 강경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된 겁니다. 이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이 그 당시에도 이제 논란이 크게 됐었는데 결국 그 민주당 측에서도 이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로 호칭을 정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이 세 의원이 피해 호소인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일단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용어의 사용에 이제는 당시 당내 젠더폭력 TF 위원장이었던 이 남인순 의원과 나머지 두 의원, 이제 진선미, 고민정 의원이 적극 이를 사용하도록 관여를 했다라는 사실이 밝혀진 건데요. 거기에 남인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성운동의 데모입니다. 그런데도 여성계로부터 전달받은 이 피해 사실을 가해자인 박 전 시장 측에 전달해 사실상 피해 사실을 사전에 유출했다라는 이런 비판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바로 이런 점을 들어 박영선 후보에게 그 사과가 진심이라면 이 세 의원들을 캠프에서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박영선 후보도 곧바로 이제 대응을 했는데 쫓아내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남성 우위의 가부장적 여성 비하 발언이라고 느껴진다면서 불쾌감을 표시를 했어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박영선 후보가 문제의 본질을 잘못 짚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안철수 후보가 여성을 쫓아내라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박영선 후보 스스로도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 마당에 해당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당사자들을 계속 캠프에 남겨두는 건 모순 아니냐. 정말 사과의 진정성이 있다면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한마디로 2차 가해자를 내보내라. 이런 의미로 봐야 됩니다. 거기에 세 의원들 모두 지금 캠프에서 중책을 맡고 있어요. 그 남인순, 진선미 의원은 공동 선재위원장 맡고 있고요. 고민정 의원은 이제 대변인직을 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박영선 후보가 피해자와 직접 만나고 싶다. 이런 말도 했는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이 세 의원들을 중책에 캠프에서 중책을 이미 맡긴 상황에서 피해자가 과연 박영선 후보를 만나고 싶을지 그것도 참 의문입니다. 결국 안철수 후보가 성추행의 2차 가해자들을 직에서 내보내라고 한 건데 박영선 후보는 이걸 여성 문제로 바꿔서 여성 비하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박영선 후보의 좀 실책이 아닌가. 그리고 오히려 사과의 진정성을 좀 훼손했다는 점에서 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만약에 이 2차 가해자가 남자였다면 그런 남자를 쫓아내는 건 인권 보호고 피해자 인권 보호고 여자인 2차 가해자를 나가라고 하면 여성 비하냐라는 이제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상당합니다. 이 가해자도 피해자도 이제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남녀 상관없이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되고 가해자는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되게 그 민감한 때는 말 한마디 한마디도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예. 자, 마지막 이슈 전해주시죠. 예, 마지막 이슈는 기부의 정치학입니다. 자, 갑자기 어제 하루 동안 또 정치권에서 기부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이거는 또 무슨 일입니까? 예, 지금 이제 전 국민의 분노 유발자 그리고 바람 유발자죠. LH공사가 그 역설적으로 정치권의 기부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선 그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이번 사건이 대부분 이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LH 사장 재직 시절 일어난 겁니다. 어제 정부 합동조사관에서 이제는 나온 20명 중에서도 19명이 이 변 장관이 LH 사장일 때 그때 이제는 뭐 이렇게 토지를 구매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당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했는데요. 거기서 LH공사가 A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 장관도 성과급으로 한 7,900만 원 정도를 받아서 이미 절반은 이미 받았고요. 나머지 절반은 2년간 나눠받을 그럴 예정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런 사실이 알려져 또 여론이 악화됐고요. 거기에 이제 청와대와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 경질에 대해서는 일단은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변 장관의 책임이 자유롭지 않다. 어떻게 조치할지 심사숙고하겠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리에 연연할 뿐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아, 사실상 자진 사퇴를 이제는 요구한 그런 느낌인데 사실 이제는 변창흠 장관이 이제 교수 출신이다 보니까 좀 정무 감각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물러나야 될 때를 좀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이 슬슬 나옵니다. 사실상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변 장관이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성과급 전액을 기부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겁니다. 7,986만 원을 예, 전액 다 기부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저희가 이제 다뤘었는데 그 민주당의 양이원영 의원도 모친의 투기 의혹이 제기가 됐었는데 어제 그 기부를 약속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양희 의원의 어머니 역시 신도시 예정지인 이 강명 씨의 155명의 사람들과 함께 지분 쪼개기로 땅을 산 것이 알려졌는데요. 더 확인해 보니 그 외에도 8곳에서 이런 비슷한 방식으로 땅을 샀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기획부동산의 작품으로 그렇게 봐야 되는데요. 양 의원 역시도요. 비록 투기는 아니지만 어머니가 기획부동산을 통해 매입한 것은 잘못됐다. 그러므로 토지를 전부 처분해서 사회에 기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계속 이렇게 유력 인사들이 계속 기부를 하고 있고요. 또 새로운 유력 인사들의 이름도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기부는 당장 닥쳐올 이제 정치적 위기를 피하려는 좀 억지 기부라는 점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다음에는 또 어떤 고위직이 억지 기부를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방금 이제 억지 기부라고 하셨는데 이승기 변호사께서 생각하는 일반 기부하고 억지 기부의 차이 그게 뭡니까? 좀 궁금하네요. 예,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자발성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번 기부들의 특징은요. 만약에 걸리지 않았다면 아니면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면 기부를 안 했겠죠. 문제가 커지니까 국면 전환용으로 여론 환기용으로 전격 기부 카드를 꺼내든 거죠. 이런 걸 억지 기부라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참 그 기부를 한다고 하고 칭찬 못 받는 경우가 이런 경우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여하튼 찝찝합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자,